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예방과 치유 두 번째 방송으로 대체의학에서 길을 찾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체의학에는 전통의술과 민간요법을 비롯해 현대과학을 이용한 다양한 자연치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 학장을 역임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오홍근 박사가 저술한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책에 보면 대체의학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서문이 있어서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의학의 전문 분야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치료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도 왜 줄곧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는가? 위험한 치료 방법을 계속 환자들에게 시행하고 권유해야만 하는가? 라는 갈등과 의문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다. 또한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들이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어도 환자들은 그 약물의 위험성과 금기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함부로 쓰이는 약재들이 인체의 저항력과 면역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사로서 난감함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너무 세분화된 전문성을 지적하면서 현대의학의 방법이 인간의 전체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했다. 또한 현대의학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 장래가 희망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이 오홍근 박사의 주장은 인체의 면역 기능과 자연 치유 능력을 조율하고 복원시키는 대체의학이야말로 현대의학이 병이 난 신체 부위에만 치중하여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부분까지 고려한 조화로운 치료 방법을 총동원하는 치료 행위, 즉 이러한 대체의학이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저서에 수많은 대체의학적 치료 방법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현대의학을 전공한 전문 의료인들도 대체의학을 환자 치료에 폭넓게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많은 대체의학 중 치매 예방과 치료에 한정하여 구독자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치매의 예방과 치료는 일상생활에서 음식과 호흡 운동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침이나 뜸, 지압과 마사지를 통해서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약물 치료법이 아닌 대체의학적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식습관으로 치매 예방하기. 치매를 예방하려면 저염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저염식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인체의 염분이 부족하면 치명적 질병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은 충분한 염분 섭취를 권유하면 쉽게 수긍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도록 서양인의 데이터로 축적된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환자를 지도한 의사들의 영향이 큽니다. 요즘은 다행히도 일부 의학자들이 동양인에게 저염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에 고추장, 된장, 간장 등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짭조름하게 음식을 조리하여 먹기를 권유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는 노인이 될수록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먹도록 해야 합니다. 뇌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수많은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도 어린이들처럼 식사 전, 식사 도중, 식사 후를 구분하지 말고 물 또는 국물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식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을 싱겁게 먹지 않고 국물이나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만으로도 치매가 예방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뇌가 물과 염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이러한 식습관을 실행해 보신다면 그 효과는 바로 확인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호흡 운동입니다. 폐의 신선한 공기가 충분히 순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의 예방과 치유에 도움되는 식습관과 음식의 섭취 방법을 잘 따른다 해도 신선한 공기를 폐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예방과 치유의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인들이 유산소 운동을 권유하거나 산책과 걷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폐 속에 맑은 공기를 넣어주면 공기 속의 산소가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 섭취한 음식을 전신에 공급하여 신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호흡 운동에는 등산, 산책, 달리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 등 횡격막이 확장되는 운동이면 모두 다 좋습니다.
다만 운동을 할 수 없는 쇠약한 환자의 경우는 심호흡을 자주 시켜 폐에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호흡 운동은 개개인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호흡 운동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 목 주변의 마사지나 지압을 자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백년 뇌운동이라는 어느 유튜버의 경동맥 마사지 요령을 잠시 시청해 보겠습니다. 경동맥 관리를 잘해야 결국에는 치매도 안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로 피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더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세포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경동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허리를 펴고 눈을 이렇게 약간 내 눈높이보다 약간 높이 이렇게 들으셔서 고개를 약간 이렇게 들어주시면 여기 이렇게, 그리고 손을 올리셔서 여기 목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목비근 경동맥 주위를 한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영상에서 보았듯이 경동맥은 뇌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 중의 하나로 경동맥의 이상 현상은 치매를 비롯한 중풍, 뇌출혈 등 각종 뇌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수시로 마사지하여 경동맥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치매는 뇌의 물 부족과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산소 공급 불량으로 뇌를 위축시켜 뇌질환을 일으키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목 주위는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고 사용된 혈액을 간을 통해 심장으로 보내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목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지압하면 경동맥의 혈관이 부드러워져 뇌의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 치매의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의 식습관, 두 번째의 호흡 운동과 더불어 경동맥 마사지까지 해준다면 최상의 치매 예방법이 되고 예방과 치유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침과 뜸으로 예방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침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위하여 미국 하버드대에서 국제학술지 뉴런과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버드 침치료 연구진은 족삼리혈을 자극했을 때 좌골신경, 미주신경, 부신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특정 감각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 항염증 신경회로가 있다는 것을 신경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논문 발표로 침치료에 의 과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침치료가 물리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의료기술임을 밝힌 것입니다. 적절한 말초신경 자극만으로도 뇌 안의 신경회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뇌를 직접 자극하는 뇌신부 자극술은 파킨슨병과 같은 특정 질환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인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두개골에 천공을 하여 직접 전극을 삽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구요법으로 뇌신부의 신경회로를 자극해 퇴행성 신경세포를 재생하여 뇌질환을 치료한 많은 임상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난치성 뇌질환에 침구요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하버드대학의 연구 논문 발표는 침과 뜸으로 치매와 각종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과 치료에 좋은 3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활성산소 제거 기능이 우수한 체내 항산화 성분으로 비타민C와 비타민 E 등을 특별히 지목하였고 특히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산화되는데 여기서 비타민C는 산화된 비타민 E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비타민C는 활성산소가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C의 충분한 섭취가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성분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금과 물을 포함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임은 이번 식약처 발표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식품을 의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식품 중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동환 TV에서 서울대학교 이왕재 교수 등과 대담한 영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영상 일부를 편집 인용하였습니다. 비타민C가 뇌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건 말할 나위가 없죠. 네,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비타민C를 뇌 기능을 위해서라도 특히나 뭐 치매 예방? 그건 뭐 두말할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왜 치매는 감각신경, 네, 파킨슨 운동신경 아니라 사실은 원인은 똑같은 뭐 활성산소는 영상에서 보았듯이 전문 의료인들도 치매의 예방과 치유에 비타민C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타민C의 경우 인간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따로 섭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세포 산화에 의한 손상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뇌세포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뇌신경세포와 줄기세포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뇌세포 속에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뇌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의 예방과 치유에 필수 영양소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인간은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되도록 천연소금을 섭취하여 각종 미네랄을 인체에 공급하여 자연치유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금은 수분과 함께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산알칼리 평형을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고 근육의 수축 작용과 신경의 감수성, 영양소의 이동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척수액은 소금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체의 소금 부족은 뇌척수액은 물론 혈액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이 떨어져 치매와 각종 뇌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췌장에서 소화액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 염소는 위장에서 사용하는 위산의 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속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분이 소변으로 누출되는 당뇨 증상을 예방해 줍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되도록이면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수를 마셔야 합니다. 인간의 체액은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0.9%의 염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kg의 성인 기준으로 49kg 정도의 물과 440g 정도의 소금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분은 체내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반응의 용매가 되며 모든 세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뇌의 척수액에는 수분이 80%입니다.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뇌척수액의 양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수를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대체의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일반 대중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치매에 대한 방송은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부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현대병이라고 굳이 주장하는 3대 증상에 대하여 약을 먹지 않고도 예방과 자연치유가 되는 대체의학적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개별 상담하여 도움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은 100세 건강을 누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청자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